국민TV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입니다. 원래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TV라 그러면 텔레비전의 약자로 생각했는데 TV가 태권부의 약자구나. 예, 국민을 지켜주는 태권부의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태권부의 국민TV,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해주세요.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네, 3부 초대석 시간입니다. 얼마 전 새로 부임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카톨릭 교회 역사상 첫 남미 출신 교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민중과 함께 해온 성직자로 유명한 분이죠. 교황은 선출된 지 한 달 만인 최근 개혁 자문단을 임명하면서 대대적인 가톨릭 교회 개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의 현실은 어떨까요? 오늘 초대석에는 칼기 사건 진상규명 등 활발한 사회 참여 운동을 벌여온 신성국 신부님을 모셨습니다. 신 신부님과 함께 한국 천주교회의 현실과 그동안의 다양한 활동상 등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도 바쁘신가요? 예, 그럭저럭 바쁘게 지냅니다. 예, 오늘 초대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먼저 교황님 얘기부터 좀 하죠. 네. 공식 교황명인 프란치스코는 이전에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명칭으로 청빈, 겸손, 소박함의 대명사인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따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성 프란치스코는 어떤 분인가요? 예, 이번 266대 교황님께서 선출되셔서 예. 그분이 당신의 교황명을 프란치스코로 정했습니다. 예. 참으로 우리 가톨릭 교회 이 프란치스코 성인은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시는 분인데, 예. 12세기 이태리 사람으로서 예수가 가르친 그 복음을 몸으로 실천하신 그런 성인이십니다. 예. 우리 가톨릭 교회 역사, 2000년 역사에서 청빈의 모델로 제시되는 그런 인물이시고, 또 정말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물질 만능주의와 이런 신자유주의 시대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 또 정신을 이 프란치스코 성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그 새 교황님의 프란치스코를 교황명으로 한 것은 참 매우 뜻있는, 그리고 우리 이 시대의 징표를 읽어주는 그런 중요한 그 어떤 모델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예. 자, 신임 교황 역시 성 프란치스코처럼 평생 청빈한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대주교가 된 후에도 주교관 대신 작은 아파트에서 지내셨고, 또 대중교통으로 출근도 하고, 음식도 직접 해서 먹고, 빈민가에서 활동했다고 하는데요. 참 훌륭한 분 같습니다. 그죠? 예, 그렇죠. 적어도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면 그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대교구장 정도가 되면은 고위 성직자고 또 그 한 국가의 종교적인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높은 직위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런 분이 그런 그 가난한 서민들의 그 아파트에서 몸소 그 생활하시고, 또 그 서민들의 그러한 그 삶을 그 체험하려고 노력했던 그 자체가 저희들에게는 큰 교훈으로 와닿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프란치스코 1세 교황님께서 그 당신의 그 교황 이름을 프란치스코로 했다는 것은 지금 교황님이 갖고 있는 신앙관, 그리고 어떤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새 교황님이 우리 가톨릭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벌써 이 이름을 통해서 아. 제시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천주교도 나름의 계급이 있죠. 계급이 네. 있을 텐데요. 대주교라면은 어느 정도의 높은 직위에 해당되는 계급입니까? 예, 이제 우리가 제가 좀 무식했어요. 예, 뭐 우리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인데 이 천주교 계급을 그 하이라르키라고 예, 굳이 계급으로 표현하자면 예, 예. 그 하이라르키를 하는데 이제 이 교회는 모든 것의 바탕은 예. 봉사직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권한이 주어진다, 또 책임이 주어진다. 이것은 그만큼 더 많은 봉사, 그만큼 더 많은 희생, 예. 그만큼 더 많은 책임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 이런 그 높은 직위에 있다, 또 고위성직자다, 이런 분들은 그러한 그 세상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봉사하고 그 예수님처럼 그러한 착한 목자, 예. 본을 보이라는 뜻에서 그런 그 계급이 주어지는 겁니다. 직위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안타까운 우리 현실은 그 우리 성직자들이 부여받은 권한과 직책 그걸 어떤 공동체 위에 군림하거나 예. 또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 천주교의 그 고위 성직자들의 그런 행태를 보면은 봉사 정신은 망각되고 어떤 기득권자로서 또 자기 어떤 그 높은 신분을 지위를 이용해서 그러한 신자를 위해 군림하는 예. 그러한 모습들이 없지 않아 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새 교황님처럼 우리 주교들도 좀 서민들의 그 삶으로 내려와서 좀 버스도 좀 이용하고 하하, 예. 선수 자가용도 자기가 직접 운전도 해보고 그리고 일상생활 자체를 예. 좀 서민들의 수준으로 내려오느야 우리 신자들이나 또 우리 국민들이 그들을 더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번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이러한 그 삶이 우리들에게 참으로 많은 그 각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다음에 할 질문을 답을 먼저 예. 반틈해 주셨는데요. 네네. 뭐, 우리 국내 천주교에도 교구별로 대주교님이 여러 분 계시죠? 예, 계시죠. 예, 계실 텐데요. 그러면은 방금 신신분이 말씀대로라면은 그분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처럼 꼭 뭐 대주교가 아니더라도 잠깐 우리나라의 천주교의 고위직을 맡고 계시는 분들, 뭐 그분들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처럼 청빈하고 검소하고 뭐 그렇게 사시지 않나요? 그렇지 않은 제가 모양이죠? 올해 신부 생활 25년이 됐는데 예. 극히 소수의 그런 주교들만 봤습니다. 가령 어떤 분들입니까? 안동교구장으로 한 10여 년 정도 했던 예. 그 두봉 주교님. 프랑스에서 이제 은퇴하셨죠. 그렇죠. 프랑스에서 오신 그 두봉 주교님이 정말 소탈하게 예. 또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죠. 소박하게 사시고 또 지금도 어떤 작은 그런 그 공소를 맡으시면서 예. 이렇게 남은 여생도 그렇게 참 청빈하게 사시고 계시고 또 한 분을 더 제가 기억이 난다면은 지금 제주교구장 강훈일 주교님께서 참으로 우리 성직자들의 그런 모범을 보이시면서 그렇게 또 우리들에게 많은 그런 그 성직자들이 하나의 그런 모범이 되시는 분으로서 그 강훈일 주교님 우리가 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5명이 넘는 한국 주교님들이 계시지만 주교님들이 25분이나 됩니까? 현재 그렇지만 이렇게 아주 극소수의 주교님들만 그 우리 성직자들에게 모범이 된다는 건 참 좀 한심한 일이 아닐까요? 아니 그러면 극소수의
예로서는 두 분을 드셨습니다만은 한 분은 이미 은퇴하셨고. 예, 은퇴하신 분이고 극소수의 주교님들만 모범이 된다면 나머지 절대 다수의 주교님들은 그렇게 모범적이지는 않다는 말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셔야 알겠습니다. 되겠죠. 더 얘기하시면 신신부님 또 입장이 곤란하실 테니 뭐 상관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요. 자, 한국 개신교의 세속화, 뭐 교회 대형화 또는 교회 대물림 이런 걸 두고 하는 얘기죠. 세속화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데요. 우리 천주교는 사정이 어떻습니까? 예, 저는 이 개신교에서 발생하는 그런 예. 뭐 불미스러운 일, 스캔들, 예. 뭐 성추문도 많고요. 네, 뭐 저도 종종 듣습니다만, 천주교도 대동소이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것이 이제 개신교가 이 좀 성자 숫자라든지 교회 숫자 또 신도 수가 천주교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예. 되기 때문에 그 노출 빈도가 아. 좀 많아서 그렇지. 예, 예. 우리 천주교도 우리 국가의 10% 되지만 또 그에 못지않은 그런 우리 좀 모순과 또 스캔들도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근데 별로 알려진 것은 상대적으로 그리 많지는 않은 편이죠, 진짜로. 글쎄, 뭐 저는 좀 내부를 저는 보기 때문에 안에 계시는 분이야 아시지만 예. 문제는 이제 그렇죠. 앞으로 드러난 것을 두고 워낙 우리 얘기하죠. 한국 개신교와 천주교가 워낙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보니까 예, 그야말로 어떤 그 빅뉴스, 예, 큰 사건만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것이지 실제로는 그런 여러 가지 가려진 부분까지 포함시키면 우리 국민들이 경악할 겁니다. 그럼 이왕 얘기하신 김에 천주교의 뭐 문제점이랄까요, 뭐 부끄러운 점 한두 가지만 좀 아주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한두 개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오늘 첫 서두에 예. 우리가 좀 다룬 내용이지만 우리 성직자들이 참으로 예수님의 예. 그 뒤를 따르겠다라고 일생을 봉헌한 사람들인데 예. 그걸 서약하고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성자의 신분을 어떤 출세지향적인 그런 출세지향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직자가 출세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이 성자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예. 자기의 신분이 높아진다. 아, 뭐 계급이 높아진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예, 예. 계급이 그러니까 높아지면은 좀 좋은 거주지에 살게 되고 뭐 차가 보장받는 나오고 거죠, 차가 다. 예. 나오고 뭐 비서가 있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예를 여러 가지 들자면은. 뜻이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 정신에 예. 투신하겠다라고 처음 약속하고 예.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약속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 약속하고 또 하느님 앞에 약속했어요. 예. 그렇다면은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때 예. 그 성자로서의 사명과 역할이 올바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직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세속화가 좀 많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일반 우리 이 세속 사람들이 갖는 그런 어떤 가치관, 물질에 대한 어떤 탐욕, 예, 예. 뭐 이런 것도 없지 않아 많고요. 이제 그런 구체적인 예로서 우리 서민들 중에 과연 구체적인 예로서 상류 생활을 취미 생활하는 골프. 예. 이 골프를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칠까? 뭐 그래 많지는 않죠. 예. 그런데 우리 천주교 성직자들 중에 골프를 치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예. 우리 이 서민들의 비율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아, 한 두세 배 됩니다. 비율로 표현하자면요. 예. 이것이 정말 우리들이 이런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 예. 말로는
뭐 복음 정신을 얘기하고 청빈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또 우리가 목자로서 양떼를 돌본다. 예. 뭐 그런 뭐 희생한다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 실생활 속에서는 전혀 그거와 다른 모습이 너무도 눈에 많이 띈다는 거. 참 부끄럽습니다. 예, 좋습니다. 뭐 아주 어려운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또 그런 얘기는 다음 기회에 좀 더 나눠보기로 하고요. 네. 오늘 모셨으니까 이것저것 다양한 얘기를 좀 네. 나누고 싶습니다. 자, 신부님은 요즘도 그 칼기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서 뭐 기고 활동도 하시고 다양하게 활동을 하시던데 이 일에는 어떻게 나서게 되셨습니까? 예, 참 제가 이제 이 칼 858 사건을 진상규명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게 벌써 10년, 예, 올해가 만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94년, 2003년, 2003년부터. 예, 2003년 5월부터 시작됐으니까. 예, 10년도 넘었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저는 이 사건을 처음, 제가 만나게 된 건, 예.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예, 가족들, 희생자. 예. 어머니들을 만났어요. 예. 제가 무슨 역사학자도 아니고, 예. 또 어떤, 민주화 기념사업회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만, 예. 그 어머니들을 만나서 어머니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예, 도대체 이분들이 어떤 의욕을 갖고 있을까? 예. 또 어떤 고통을 받았을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제가 경악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칼 858 사건과 예. 어머니들이 증언한 그 사건은 너무도 달랐고.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십시오. 예, 숨겨진 내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 우선은 이 사건이 처음 났을 때 1987년 11월 29일. 예.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바로 일어난 상황들인데 지금 남편을 잃고 예. 또 시신도 돌아오지 않고 찾지 못하고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 정황이 없었어요. 예. 또 어머니들은 이 안기부가 이 언론을 통해서 발표되는 내용들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너무 황당한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 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안기부 지금 수사 발표 내용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했더니 안기부와 대한항공 예. 직원들이 3, 4명이 한 가족씩 그 가족들을 감시를 했습니다. 예. 예. 그 아파트의 관리원들을 통해서 언제 나가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언제 들어왔느냐. 요즘 말하는 민간인 사찰처럼. 그러네요. 예. 그런 식으로 그들을 감시하고 또 그들이 이 진상규명 활동을 못하도록 온갖 협박을 했습니다. 예. 이것이 저희들이 이제 갖고 있는 가족계 회의록에 적나라하게 그때 상황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신부님. 신부님은 이제 당시 안기부 등 당국이 발표한 칼기 사건 진상조사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계시는데 네. 그 의혹의 핵심 사안 몇 가지를 좀 한번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예, 우리 이 대한항공 858기에는 승무원 20명과 그리고 그 탑승객 거기 이제 여행객 90명이 이제 탑승해서 총 115명 예. 이제 탑승하고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이제 우리 한국으로 김포공항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물론 중간에 이제 몇 번의 그 중간 기착을 합니다만. 예. 근데 그 와중에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가 난 지역이 미얀마 그 인근의 안다만 해역입니다. 그렇죠. 안다만 해요. 예. 근데 이 사고 추락했다는 그 지점이 수심, 예. 그 해상의 수심이 70m입니다. 그 생각보다 얕은 곳이네요. 아주 네, 얕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쉽게 말하면 해양 관광 이제 휴양지거든요. 예. 근데 그 얕은 수심에서 사고가 났다면 예.
시신과 비행기 잔해가 그죠? 수두룩하게 발견돼 있어요. 수습이 가능하죠. 예. 단 한 구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예,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서 안 그래도 의혹을 네. 샀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 날개 같은 그때 올림픽 문이 그려진 그게 잔해가 일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는 그 당시 보도됐었죠. 예, 발견되지 않고 그러면요. 2년 후에 예, 발견됐는데 그 나중에 비행기 그 88 올림픽 마크가 그려진 예. 그런 잔해들이 그 국립과학연구소에서 감정한 결과 예. 이 폭파 흔적이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것을 다 폐기 처분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신부님 그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은 우리로 말하면 뭐 황해, 서해 정도 그렇죠. 간데 네. 자관 그런 데서 사고가 난데도 시신이나 잔해가 수습되지 않은 점. 네. 또 하나는 뭐 있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항공기나 아니면 우리 그 배, 예. 그러니까 이제 해운 예. 쪽에 사고 담당 그 정부 부서는 주간 부서는 교통부입니다. 교통부겠죠. 예. 그 항공국이 그런 데 있으니까. 그렇죠. 산하에. 예, 그 그런데요. 교통부 항공조사국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때 이 칼 858기 사고 합동 수색팀에 예. 교통부 직원이 다 빠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5명이 여기 합동 수색팀으로 그 태국 방콕을 갔거든요. 여기에 예무부가 예. 주간 부서가 되고 예무부 차관보가 단장이 되고 예. 그리고 대한항공 직원 18명이 갑니다. 이 대한항공 직원들이 왜 갑니까? 수습차 갔나요? 이 정부 조사는 예. 대한항공 직원들이 민간 항공은 여기에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글쎄요. 예, 그래서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예, 어떤 보조 예. 그런 그 부서로서 나오는 거지 주무부서가 될 수 없는데 아니 뭐 외교부도 관련은 있겠지만은 일단 주무면 교통부가 교통부입니다. 주무겠죠. 예, 예, 당연합니다. 외교도 타국과 관련된 것이니까 그렇죠. 동석할 수는 있겠죠만은 저건 그래서 이 사고의 원인 예. 또 어떤 사고의 그 사고 지점 예? 이런 또 그 잔해물 이런 모든 것들은 교통부 항공조사 전문가들이 있는데 예. 이들이 모두 빠졌다는 것은 수색 활동 또 어떤 이런 조사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증거입니다. 두 가지 들어주셨고 하나만 더 대표적인 걸 의혹 제기 하나로 소개해 주시면요. 예. 하나만 더 듣겠습니다. 예, 예. 숱하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요. 예, 그 중에서 이제 김현희 예. 뭐 안기부가 당시 뭐 이 항공기 폭파 테러를 했다는 범인 김현희가 있는데 이 김현희가 이제 우리 한국에 압송되고 나서 예. 진술서를 썼습니다. 예. 자기가 어떻게 했다. 근데 이 진술서를 저희들이 지금 다 확보하고 갖고 있거든요. 예. 이걸 다 조사해 봤더니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김현희의 신원이 예. 북한 사람이다. 예. 뭐 북한 공작원이다. 예. 안기부가 발표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죠. 일반인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수사를 받을 때는 예. 피의자는 정확한 자기 신상을 먼저 조사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수사기관은. 기본이죠. 예. 근데 그 기본이 다 무너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민등록증의 번호가 있죠. 있죠. 이것이 이제 한국인들, 본인의 예. 그죠? 신원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북한에서는 공민증이 나옵니다. 만 17세부터. 공민증. 김현희는 이 공민증 번호를 모릅니다. 모를 수 있을까요? 몰라서는 안 되는 일일까요? 우리 주민등록번호는 예.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예. 사람들은 어디 가든 그죠? 인터넷에 내가 등록을 하든 그죠? 예. 또 아니면 뭐 하다못해 은행 계좌를 열든 이것은 그 사람의 기본적인 신원 증명입니다. 아니 근데 외우지는 못해도 필요할 때 주민등록 꺼내서 보고 확인해서 쓰면 되잖아요.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예. 우리는 주민등록번호를 압니다. 뭐 되게 외우기는 합니다만은 아이 글쎄 꼭 못 외워도 주민등록증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그렇다면 확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김현희 같은 외워야 경우, 됩니까? 그런데 김현희 같은 경우는 예. 지금 탈북자들이 예. 우리나라에 이제 남한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진짜 탈북자냐 예. 아니면 중국 조선족이냐 이걸 구분하는 것이 공민증 번호입니다. 아. 예, 이건 가장
기본적인 신원입니다. 신원이군요. 그런데 북한 공정원이라는 사람이 예. 국민증 번호조차 그 제시하지 못하고 이것은 김현희 스스로가 북한인이 나는 의심을 받을 그런 행위를 한 것이죠.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한 것인 건 분명하군요. 예, 그리고 자, 이제 신부님 예. 이렇게 하십시다. 자. 이어서 예. 계속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4부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신성국 신부님을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신 신부님. 네.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 이어가죠. 네. 신 신부님 말씀대로라면은 김현희가 쓴 자술서를 놓고 보면 김현희는 북한 사람이 아니다. 네. 이런 식의 주장을 하시는데요. 네. 그런데 이 조사에 안기부가 나서서 조사를 담당하고 했는데요. 우리나라 정보기관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근데 네. 조사가 이렇게 부실할 수 있습니까? 네,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예. 1987년도입니다. 87년요. 네, 그러면 전두환 정권이 1980년부터 87년, 7년간 말기군요. 예, 말기에 예. 이 전두환 정권의 안기부가 뭘 했습니까? 간첩 조작 사건, 부지기수였고 또 그 금강산 댐을 통해서 공격한다고 해서 평화의 댐을 예. 만든다고 하면서 코올리게 그 초등학생 돈까지 빼먹은 예. 사기극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적이 있었죠. 예. 예. 이 안기부가 다 기획 작품이거든요. 아, 김현희 수사가요? 예. 예. 그러면 그런 동일선상에서 전두환 정권이 7년 동안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특히 안기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해서 얼마나 그런 조작 사건이 많았는가. 그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도 예. 같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87년 11월 말이면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직선제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예. 예. 87년 됐습니다. 예. 그때 국민들은 민주화 열망이 아주 최고조로 달았던 때였어요. 예. 이때 민정당 후보가 노태우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두환이 이제 간절히 이 노태우 후보의 대선 승리를 바랬죠. 예. 만일에 노태우가 당선되지 않으면 전두환이는 어떻게 될 건가? 그죠? 당선돼서도 나중에 예. 그래서 이 안기부 측에서는 노태우 당선이 절실했던 겁니다. 절실했겠죠. 예. 그리고 이 김현희가 압송된 날짜를 봐도 서둘러서 정말 어떤 정확한 조사가 우선인데. 선거 하루 전이었나요? 예, 하루 전날 들어옵니다. 예, 참. 근데 이게 김현희가 하루 전날 들어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예. 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언론에서 예. 13대 대선 뉴스는 뒤로 빠지고 예. 이 사건이 일면 탑 기사로 그랬죠. 연일 예, 그랬습니다. 2주간 동안 진행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노태우가 대통령 당선된 후에 이 사건이 기사가 내려집니다. 예.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요. 이것은 엄청난 의도를 갖고 있는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신부님 말씀대로라면은 아직 이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장차 이 문제를 제대로 밝혀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 또 어떤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은, 노무현 정권 때, 참여정부 때 국정원에서 국정원 과거사 진실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사건을 한번 조사한 적은 있습니다. 조사한 적이 있죠. 그런데 그 조사관들이 한 번도 김현희를 조사를 못했습니다. 정작 주인공 조사를 못했군요. 안기부가 김현희 진술에 근거해서 수사했다라고 발표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안기부 수사의 핵심, 안기부 수사의 근거, 원천은 김현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김현희를 조사해야 됩니다. 근데 왜 조사를 못했을까요? 김현희가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정원 조사관들에게 예. 어떤 그런 그 사법권이라든지 예. 그런 강제 어떤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아, 없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김현희는 무려 15번 국정원과 국정원 진실조사위에서 김현희 면담을 요청했지만 15번 다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김현희는 그때 그 시절에 국정원이 이 자신한테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왜곡했다. 뭐 이렇게 또 탄압했다. 이렇게 네. 또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김현희 정작 주장이고 예. 그렇다면 김현희가 그렇게 탄압받고 예. 뭐 핍박받고 그러한 고통을 받았다면 작년 10월 9일 날 예. 국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거든요. 예. 네가 탄압받은 거 예. 한번 다 소상히 밝히라고 새누리당에서 예. 김현희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줬어요. 판을 열어줬어요. 예.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론이 있어요. 지난번 KBS에서 출연했을 때 MBC였습니까? 예, MBC. 출연했을 때 김현희 씨의 그 얘기를 주장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자기 집에 국회에서 나와달라는 그런 연락이 도착하지 않았다. 네.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은 그래서 본인도 나가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정작 연락이 오지 않았으면 못 나갔다. 본인은 그렇게 답했거든요. 예. 그런데 예.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예. TV조선에서 예. 작년 6월부터 몇 번 나왔었죠. 예. 그리고 10월까지 갔거든요. 예. 그리고 어떻게 TV조선은 그렇게 김현희 면담, 김현희 연락을 이렇게 잘하는데 예. 어떻게 국회가 응? 김현희 연락이 안 됩니까? 그건 또 그러네요. 예, 진짜. 이게 더구나 국감의 증인인데. 예. 그러니까 이 김현희 씨가 그는 정말 거짓으로 또 이렇게 증언한 거고 예. 또 국감의 증인으로 불출석했다는 것은 본인이 떳떳하지 못한 것이죠. 벌써 국감 증인 되면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예. 여러 번 통지가 갑니다. 또 안 되면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 우리가 탈북자들도 우리 남한에 들어오면은 평생을 경찰이 관리합니다. 예. 예, 국정원 그런 지시를 받으면서. 확실합니까? 예, 그럼요. 예. 경찰이 다 관리하게 돼 있어요. 각 지역마다. 예, 예. 근데 어떻게 이게 칼 858기 이런 대형 테러범을 국가가 관리하지 않고 연락을 취하려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있겠죠. 그럼요. 상식으로 보면 그러네요. 아니 우리나라 살다면은 왜 못합니까? 예. 그거는 그러니까 김현희 씨가 피하는 겁니다.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글쎄요. 정확한 것은 알 길이 없지만은 저건 납득하기 좀 어렵군요. 예. 어쨌든 제 질문에 답을 아직 안 하셨는데요. 아직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다면은 네. 제대로 밝혀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네. 보십니까? 그렇죠. 우선은 이 김현희 조사를 당시 전두 안기부만 독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 어떤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런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국회 청문회를 예. 통해서 김현희가 직접 조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대기관인 국회가 여야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예. 공정하다고 볼 수 예, 있겠죠. 그럼요. 예, 다른 예. 어떤 기관보다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 우리 공중파에서 아니면 뭐 어떤 국민들이 예. 이렇게 대다수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언론 기관에서 김현희와 우리 진상규명 예. 팀들과 끝장 토론, 아. 공개 토론회를 했으면 아. 국민들이 이 토론을 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그거 이제 우리 국민 TV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예, 이게 이제 국민 참여 재판 그런 형태로 예. 이 김현희를 한번 그렇게 토론회를 내서 증명했으면 좋겠다. 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좋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김현희 씨는 TV조선에는 여러 차례 출연했던데요. 만약 우리 국민TV에서 출연 요청을 하면 출연할까요? 한번 섭외해보고 싶은데 저도. 김현희가 저희 어머니들이 예. 저희 가족계 피해자 어머니들이 3차례에 걸쳐서 작년도 예. 3차례에 걸쳐서
김현희 토론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요. 모두 거부했고 그리고 일체 답변이 없습니다. 지금도. 예. 그러니까 이런 작은 자리도 거부하는 사람이 과연 국민 앞에 더군다나 이렇게 국민 TV처럼 어떤 공정한 객관적인 이런 방송하는데 과연 나올까? 참 늘 피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도 제가 한번 섭외합니다. 네, 얼마든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김현희 씨는 사면되고 복권되고 하고 난 뒤에 희생자 가족들과 같이 지내겠다고, 즉, 약속을 대화도 하고 했죠. 약속했는데, 네. 왜 그런 약속을 피할까요? 김현희는 안기부 안가에서만 예. 7년을 지냈고 또 지금도 그 안기부 직원과 결혼해서 자녀도 있죠? 자녀도 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그 정보기관에서 보이지 않게 예. 또 그쪽 경찰 보이지 않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 자신도 인간적으로는 어찌 보면 좀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겠군요. 본인이 스스로 그걸 결정한 것이죠. 예. 본인이 양심 선언을 하고 또 떳떳하게 진실을 고백하면 본인도 정말 자유롭고 또 그런 모든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근데 왜 그리 못할까요? 그거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진실 뭐, 앞에. 네. 그러니까 진실은 고백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무엇이 못하고 진실인지 있죠. 모르지만요. 예, 예. 그러니까 예. 그 사람이 자기가 누구로부터 예. 이렇게 그런 기획된 연출된 인물인가. 그 당시 이것을 고백하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 박정희 전두환 예. 또 이런 지금 민정당 전두환에 있는 새누리당의 이 세력들이 예. 어떤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사법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들의 비호 아래 예. 김현희는 늘 그런 안정적인 또 안전한 지대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현희가 저렇게 큰 소리 치고 공중파에 나와서 그런 호들갑을 떠는 것은 누군가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이. 자, 그러시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김현희 씨에게 신신부님이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네. 한마디 해보시죠. 예, 김현희 씨가 지금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늘 불안하시고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고 또 불행한 삶을 저는 산다고 봅니다. 그에 못지않게 피해자 어머니들도 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습니다. 서로가. 이제는 눈물을 닦아줘야 됩니다. 결자 해지는 김현희 씨한테 있습니다. 어머니들 눈물을 좀 닦아주시고 또 어머니들이 우리 김현희 씨에게 공개 토론회를 좀 하자고 그렇게 수차례 요청했는데 모두 거절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그 어머니들의 요청 피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그 요청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화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지난 2003년 3월 당시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면서 신부님은 한국인 다른 6분과 함께 이라크로 향하신 적이 있는데요. 현지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죠? 네, 가신다는 것만 보도가 됐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이라크 전쟁은 그 미국 공화당 부시 정권이 그런 그 거짓을 유포해서 예. 생화학 무기도 없는데 결국은 그렇게 밝혀졌죠. 예, 그것을 거짓 정보를 흘려서 전쟁 명분을 삼고 예. 그런 부당한 불의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군 또 이라크 민중들 정말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천주교 성직자로서 그런 전쟁을 반대하고 또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라크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도 저희들은 이제 계속 평화 운동, 예. 그리고 이라크 민주들과 함께 그 정말 고통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펼쳤습니다. 뭐
직접 전쟁터 가까이까지 가신 건 아니고요. 바그다드를 들어갔습니다. 바그다드까지요. 예, 바그다드면은 뭐 그냥 폭탄이 떨어지고 하던 현장인데요. 네네. 무섭지 무섭지 않던가요? 글쎄, 저는 뭐 당시 그 이라크 민중과 함께 운명을 함께 하고 싶었으니까 그냥 저에게 주어진 예. 그 현실을 받아들였죠. 아니 우리 민족도 아니고 어찌 보면은 흔히 생각하면은 다른 나라에서 터진 전쟁이고 네. 다른 나라 사람들끼리 싸우는데 신부님이 그렇게까지 애착을 보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제가 이제 말이 좀 더듬는다. 맞습니다. 예. 저희들 이제 저희가 가정적으로 예. 저희들은 전쟁이 피해를 입은 가정입니다. 제가. 그러시군요. 제 아버님이 6.25 전쟁 때 참전하셨고 예. 또 60년대 베트남전, 예. 우리나라에서 월남전이라고 하지만 예. 그 베트남전에도 참전하셨어요? 아버님이요? 네네. 2번이나요? 예. 그게 가능합니까? 연세가? 아버님은 지금 살아계시면 이제 아버님이 86세신데 장교셨나요? 예. 장교셨고 장교로서 예. 19년 군 생활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쟁에 이제서 돌아오신 아버님, 특히 그 베트남 전쟁에서 돌아오신 아버님이 그렇게 자상하시고 참 좋은 아버님이 예. 이 가정 폭력 범인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엄청난 것들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라크 전쟁 참전할 때 사실은 정말 이런 전쟁은 뭐 어떤 식으로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 저에게는 늘 강하게 와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참전했죠. 그러셨군요. 그런 개인사적인 경험이 좀 있었군요. 그럼요. 예. 예. 또 좀 다른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들 가운데는 교회에서 목회 활동 이외에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는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제주교구의 강원일 주교님은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하고 계시고요. 또 육지에서 내려가신 문정현 신부님도 또 그런 활동을 같이 동참하고 계시는데 혹자는 신부님들이 이런 일에 나서시는 것을 좀 이상한 눈초리로 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시선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게 사회 참여, 예. 성자들의 사회 참여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스스로가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그분들이라 하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 수구 세력들이죠. 비판하는 분들을 지칭하는군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자 사회 참여에 대해서 이제 뭐 조중동 언론을 비롯해서 그런 수구적인 사람들은 왜 성자들이 성당이나 예배당에서 기도만 하지, 바깥 현실 문제에 그렇게 감내라, 배내라라고 참여하냐. 예.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번에 작년 18대 대선 때, 새누리당 SNS 시발단 팀장이 누구였습니까? 윤정은 목사였죠. 윤정은 목사였죠. 예. 왜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랬나요? 예, 그리고 목사님들이나 분들이 1년에 몇 차례씩 조찬 기도회 하거든요. 뭐, 개신교에서는 하죠. 개신교에서 하죠. 천주교도 합니까? 천주교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그리고 조찬 기도회 정치인도 불러다 놓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종종 이제 종교의 지도자들 불러다가 기도회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아니면 현안을 다루고, 그렇게 그런 사회 참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는 그런 일에 또 앞장서고 있고, 또 이명박 씨, 저는 대통령이라 부르고 싶지 않은데, 소망기 장로 아닙니까? 장로도 엄밀히 말하면 교회에서 부여하는 직책입니다. 그렇죠. 공직입니다. 대통령이 장로할 정도인데, 장로가 대통령이 될 정도인데, 그죠? 현실 정치의 중심에 있는 거죠. 장로야 따지자면 김영삼 전 대통령도 장로 출신이긴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분리할 때는 자기들에게 분리할 때는 정치자들에게 사회 참여하지 말라고 하고 이익이 될 때는
묵인해주고 예, 이런 모습이 뭐가 그거는 네. 인지상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되게 사람들이 좀 불리한 것은 감추고 네. 유리한 것은 떠들기 마련인데요. 어쨌든 다른 종교 중에서도 물론 스님들이나 개신교 목사님들도 사회활동을 사회 참여 활동을 안 하시는 건 아닙니다만은 신부님들 중에서는 특히 정의평화구현 사재단이라든지 정의구현 사재단 이런 분들이 역사의 고비고비에서 중요한 발언이나 또는 행동으로 몸소 실천하셨는데 혹자는 그래서 천주교가 상대적으로 다른 종교보다 더 왕성한 사회활동으로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있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만은 또 상대적으로 비판도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란 얘기를 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덧붙인다면 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 예. 예수라는 분이 누구였냐? 그 당시에 예수가 십자가형에 처형을 당하셨거든요. 그랬죠. 예, 근데 이 십자가형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이 그 정치범들, 그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그 독립운동가들. 예, 요즘으로 치자면 예, 그 사람들에게 내려진 사형입니다. 예. 그러면 예수는 정치범이었어요. 그렇죠. 네. 예. 엄밀히 말하면 정치범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 십자가 팻말에 쓴 INRI 이거는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는 뜻이거든요. 예. 이미 거기에 글씨에 담긴 정치적인 의미가 이미 그분은 사회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이 초대석에 모셨던 최병성 목사님은 환경운동을 하는 분인데요. 네. 그 최 목사님 말씀으로는 자연을 지키고 살리는 것도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신신부님의 이런 평화지킴이 활동도 같은 맥락이죠? 당연하죠. 성서에 나오는 정신입니다. 복음에 나오는 정신입니다. 성서에는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이 어떻게 나옵니까? 제가 잘 몰랐어요. 네. 이제 우리가 성서가 구약성서, 신약성서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구약성서의 근본 사상은 예. 그 탈출기입니다. 탈출기. 예. 엑소더스. 출애굽기. 예, 출애굽기. 예. 옛날에 이제 지금 탈출기라고 하는데 그 이집트의 그 억압 상황에서 예. 하나님이 그 히브리 백성, 억압받는 백성들을 몸소 그 해방시켜주는 예. 사건이 구약성서의 핵심 사상입니다. 예. 그럼 하나님은 이러한 억압받는 백성 그리고 노예들 그리고 억압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예. 그들을 인간성을 회복하도록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도록 해방시켜주는 분이에요. 예. 그게 구약성서고 예. 신약성서의 핵심 사상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예, 사건. 예. 이 십자가 사건도 지금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모든 이 세속의 억압, 정치적인 억압, 사회적인 억압, 경제적인 억압, 이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 결국은 우리가 사회 참여 없이는 종교는 이 사회 악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종교가 사회 불의와 악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예. 그것은 종교는 이미 악의 편에서 가담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슬슬 돼가는데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나누죠. 그 외에도 그 천주교 신자인 그 안중근 의사, 네. 기념사 앞에도 신신부님이 관여하시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요. 안 의사를 얘기하면은 일반인들은 아주 익숙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동양평화론으로 유명한데요. 사실 맞습니다. 안 의사는 굳이 물어보면은 무에 가깝지만은 이런 그 동양평화 같은 사상에서도 네, 아주 그렇죠. 깊이가 네. 있었던 분이거든요. 네, 네. 요즘처럼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돼 있고 전쟁 위기가 있는 때 이런 이때 안 의사의 동양평화론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안 의사가 돌아가신 지 올해 103주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안중근 의사 이미 100년 전에 이 동양평화를 주창하셨는데 동양평화 그 사상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한국, 중국, 일본이 이 3국이 서로 경제적으로 그 어떤
연합체를 만들자. 예. 그래서 서로가 경제적인 협력 기구를 만들어서 서로가 잘 살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이런 이제 활동을 해보자. 두 번째는 군사적인 동맹을 맺어서 그 당시 서양이 많이 이제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죠. 예, 그때 이 3국이 힘을 합쳐서 서양의 침략을 막아내자. 예, 지금 말하면 이유입니다. 이유. 그렇죠. 현대판 이유라고도. 예, 이걸 벌써 100년 전에 이미 그걸 갖다 주장하셨어요. 심지어 공통 화폐도 구상을 했죠. 그럼요. 삼국이 예, 같이 이제 그게 쓰는 이제 화폐. 예, 경제 예. 그러니까 은행을 만들자는 거죠. 예. 만일 그게 그분의 그런 사상이 평화 사상 실천됐으면 지금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긴장과 분단 예. 또 전쟁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죠. 100년 전에 안의사가 벌써 그런 해안을 보여주셨는데 예. 뭐 열강의 각축 속에서 한중일 삼국은 서로 각자 싸움을 다 했네 그러고 보니까요. 그렇죠. 청일전쟁, 네, 네. 러일전쟁, 러일전쟁 네. 또 우리하고도 예, 또 그렇죠. 우리 식민지, 식민지 예. 이런 분쟁을 했는데요. 네. 진짜 안중근 의사를 우리는 독립운동가로만 기억하고 있지만은 그분이 이런 참 평화 사상도 우리가 좀 사상가죠. 되새겨야 될 때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오늘 신신부님 이런 시간에 나오셔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신성국 신부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